네, 안녕하십니까. 로집다 집단소송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와 파산 절차를 이제 합쳐서 다수 당사자 피해 소송, 그러니까 뭐 코인 다단계 아니면 그냥 다단계 사건, SG 같은 뭐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주식에 대한 뭐 집단적 피해를 일으킨 사건, 이런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파산제도나 아니면 회생제도를 통해서 환수를 하고, 그리고 뭐 그 범죄를 한 개인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많이 채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지금 바로 막 이슈가 됐던 사건은 아니고 사실 좀 그 한 몇 년 전에 이제 피해로 인해서 이슈가 좀 됐던 사건인데요. 2021년도에 12월 달,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초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1년 조금 넘은 사건인데, 그렇죠. 마이더스 파트너스라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경 사기, 뭐 유사수신, 방판법 이런 걸로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네. 그 구속 기소가 됐는데 6개월 동안에 안 끝나서 6개월이 지나서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구조가 처음에 마이더스 파트너스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투자금을 넣었어요. 근데 넣다가 이게 유사수신 행위에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대부업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의 한 70% 정도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대부업 법인의 한 30%를 투자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이 돈들을 뭐 여러 가지 뭐 비상장 주식 투자, 뭐 상장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하고, 뭐 일부 다른 법인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결국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비상장 주식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주식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네.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네.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비상장 주식을 좋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좀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속여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받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받아서 징역형을 살게 됐고, 반대로 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파산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법인 도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비상장 주식은 던지면, 그러니까 시장에 던지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없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잘 되고 뭐 매출이 나고 혹시 상장될 수도 있으니까 채권자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좋게 팔자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청산형 회생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대법관님 대신 서경환 원장님하고 지금 김동기 부장님 저가 같이 이제 이 사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구조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팀장급들에게 유치해 오면 수당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해진 수익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기 유사수신이 됐는데, 이것도 동일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검찰에서 이 계좌, 국민은행 계좌에 한 100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고 돈이 딱 묶여 있어요. 몰수 보존돼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압류가 들어오니까 공탁을 걸고,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약간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100억은 되어 있는데, 예. 추가적인 재산 은닉이, 이게 총 피해액이 100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총 피해액이 뭐 지금 추산 한 5천억 정도 되고, 뭐 피해자도 한 4,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돈이 어디 갔는지를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상장 주식을 샀다라고 치죠. 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회사는 100억짜리 회사예요. 네네네. 근데 1000억에 사는 걸로 계약을 해요, 주식 그렇죠. 인수를. 네네. 그런데 이게 100억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이 범죄자, 이 지금 서모 씨도 알고, 판 사람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돈 뭐 돌려가지고, 그럼 뒤로 돌려서 어떻게든 썼을 테니까 그 네. 돈을 추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 피고인에 대한, 그리고 이 관련자에 대한 범죄 수익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검찰에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네네네. 채권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채권자들이 혼자서 어떻게 하냐, 법적 권한도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이 지금 서모 씨에 대한 개인 파산, 관련자에 대한 개인 파산을 해서 어떻게든 차명이든 아마 본인 은닉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돈이.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마이더스 파트너스와 이서석현에 대한 파산 신청을 통해서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가지고 그 돈의 흐름에서 그 상대방의 비상장 주식에 제대로 갔는지를 확인하고 첫 번째, 그리고 수당이나 뭐 이런 거 거액을 받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당한 수익인지 여부에 대해서 파산 절차 내에서 뭐 파산 관제인의 명의로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 뭐 환수 절차를 가능하면 최대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뭐 형사 절차는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분들은 사실은 돈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다 지쳤어요. 지금 2년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이시지만 그래도 지금 뭐 지급 명령 받고 뭐 압류 걸고 막 이런 절차는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절차를 해도 돈을 환수를 못 하니까 그 민사 절차는 너무 어렵고 안 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생 도산 절차와 형사 절차 같이 하는 솔루션을 이렇게 했고, 사실 저희가 하면 엄청난 노하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예. 따라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게 여러 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진행이 안 그냥 되니까,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이거와 관련된 피해 회복, 뭐 채권 추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다른 뭐 절차를 통해서 뭐 지급 명령 받고 뭐 이렇게 압류하고 막 이런 것만 몇백씩 들여서 하시는데 회수는 안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 채권자분들을 대리하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법률 비용을 들이더라도 뭐 거의 유사한 효과 또는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피해자들 목록이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는 없고, 여기 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그 피해자들 모임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의를 좀 위에서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뭐 비대위 같은 이런 이제 뭐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데랑 또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한번 해보죠. 그 만나고 나면 뭐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또 뭐 단체 카톡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문의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